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65세가 된 지금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조금만 먹고 저녁은 밥 한 공기로 줄인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체중계 숫자는 여전했다. 오히려 뱃살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속상하기만 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굶어도 금세 몸무게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영자는 옷장에서 예전에 입던 치마를 꺼내보았다. 허리에 맞지 않았다.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다. 며칠 후 영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고혈압 전 단계의 혈당도 경계치라는 진단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다. 영자 씨, 나이가 들면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부터 빠지게 되죠.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몸은 더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한 식단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막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니어 다이어트라고 검색해보니 수많은 글들이 나왔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줄어든다고 했다. 근육량 감소, 소화 능력 저하, 활동량 감소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몸은 들어오는 영양을 최대한 저장하려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굶으면 살이 빠진다는 공식은 시니어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건강 관련 코너에서 다이어트와 영양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한 권의 책에서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다. 진짜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영자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몸이라니.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다. 책장을 더 넘겨보니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추천된 음식이 병아리콩이었다. 병아리콩의 장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씹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지방 저장을 방지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날 저녁 마트에 가서 병아리콩을 샀다. 집에 와서 병아리콩을 물에 담가두고 내일 아침에 삶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아리콩을 삶았다. 처음 먹어본 병아리콩은 생각보다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았다. 아침 식사로 병아리콩 한 줌과 함께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미역국을 먹었다. 평소보다 든든한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신기하게 간식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예전처럼 힘이 빠지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병아리콩을 꾸준히 먹어보았다. 몸무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었다. 배고픔을 덜 느꼈고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에 도전해볼 때가 되었다. 책에서 두 번째로 추천한 것은 귀리였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내장 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마트에 가서 귀리를 찾아보니 여러 종류가 있었다. 요리하기 쉬운 것으로 압착 귀리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귀리밥을 해봤는데 조금 퍽퍽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귀리를 불린 후 죽처럼 끓여서 아침으로 먹기 시작했다. 귀리죽에 호두와 아몬드를 넣고 꿀을 조금 넣으니 맛도 좋고 든든했다.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던 내용이 생각났다. 아침을 귀리죽으로 먹으니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았다. 2주가 지났을 즈음 영자의 딸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새로운 음식들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엄마 목소리가 요즘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뭔가 기운이 있으신 것 같고. 정말?
나도 그런 느낌이야. 예전처럼 오후에 힘이 빠지지 않고 밤에도 잠이 잘 와. 그런데 엄마 또 무리한 다이어트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이번엔 달라.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영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숙주나물에 관한 내용을 발견했다. 숙주나물이라니.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흔한 채소 말인가. 하지만 책에 나온 숙주의 효능은 놀라웠다. 100g에 13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초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했다. 또한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 해독과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다음 날 마트에 가서 숙주를 샀다. 우선 가장 간단한 숙주국부터 끓여보기로 했다. 멸치 육수에 숙주를 넣고 끓이니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었다. 특히 아침에 먹으니 속이 편하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에는 숙주볶음을 해봤고 그 다음 날에는 숙주무침을 만들어 보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서 5가지 원칙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기, 아침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식전에 물과 채소를 먼저 섭취하기, 잠자기 전에 가벼운 단백질 보충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하기.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몸이 적응되어 갔다. 한두 주가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 붓기가 줄어든 것이었다. 얼굴이 가벼워지고 거울을 보는 것이 덜 부담스러워졌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간식 생각이 줄어들었다. 2개월째 들어서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예전에 끼던 옷들이 헐렁해졌다. 밤에도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덜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현관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다. 영자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영자는 웃으며 답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굶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굶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먹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영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고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나를 위해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자.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이런 작은 다짐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결국 다이어트는 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영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체중은 4kg 줄었고 허리둘레는 6cm 감소했다. 무엇보다 혈당과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영자 씨,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개선되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아니요. 굶지 않고 제대로 먹었어요. 병아리콩, 귀리, 숙주나물 이 3가지를 꾸준히 먹으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했거든요. 정말 훌륭한 방법이네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활력이 넘쳤다. 예전 같으면 병원 다녀온 후에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을 텐데 오늘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검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좋아졌어. 혈당도 혈압도 모두 정상이래. 체중도 4kg나 줄었고. 정말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몸도 마음도 달라지더구나.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삶의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영자는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며 일기를 썼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현명하게 먹으면 몸은 스스로 달라진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을 때 영자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다. 단순히 몸이 가벼워진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활기차졌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했을 때 영자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다. 저는 병아리콩, 귀리, 숙주나물 이렇게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6개월 만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런 방법이 맞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선택이세요.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고 귀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죠. 숙주는 저칼로리의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강해 후 여러분들이 영자에게 다가와서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았다. 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말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혼자 하기엔 자신이 없는데 혹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날부터 영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만나는 소모임을 시작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년이 지났을 때 영자는 자신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체중은 총 7kg 감소했고 허리둘레는 10cm 줄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았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 않았고 장시간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해 겨울 영자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까지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고민했던 평범한 65세 주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굶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검진 결과부터 시작해서 병아리콩과 귀리, 숙주나물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1년을 거치면서 느낀 변화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질문 시간에 한 분이 물어보았다. 정말 굶지 않고도 살이 빠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해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예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거죠. 또 다른 분이 질문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병아리콩 한 줌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을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영자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구했다. 영자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답해드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인터넷 블로그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블로그 제목은 굶지 않고 건강해지기로 정했다. 첫 번째 글에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굶지 않는 다이어트의 경험담. 며칠 후부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공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다. 저도 70세인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용기가 잘 안 나네요. 영자는 즉시 댓글을 달았다.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저도 65세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얻어갔다. 매일 새로운 방문자들이 찾아왔고 자신만의 경험담을 나누는 댓글들도 늘어났다. 영자는 매주 새로운 글을 올렸다. 6개월 후 영자의 블로그는 월 방문자 수 10,000명을 넘어섰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영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책 제목은 65세부터 시작하는 굶지 않는 다이어트로 정해졌다. 영자는 1년여에 걸쳐 책을 썼다.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복지관 모임에서 만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서점에서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어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늙어간다는 것에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굶지 마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대신 좋은 음식으로 자신을 돌보세요. 병아리콩 한 줌, 귀리 한 그릇, 숙주나물 한 접시면 충분해요. 2년이 지난 지금 영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병아리콩과 귀리로 시작하는 하루는 여전히 활기차고 복지관 모임은 이제 10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오늘도 영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병아리콩을 삶으면서 귀리죽을 끓이면서 숙주나물을 무치면서 그리고 생각한다. 굶지 않아도 된다고 현명하게 먹으면 몸은 스스로 달라진다고. 마지막으로 영자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부터 30일 챌린지를 함께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병아리콩 한 줌, 귀리 한 그릇, 숙주나물 한 접시.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